안녕하세요, 여러분. 병원이나 실험실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하지만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고압증기 멸균기, 오토클레이브라고 부르죠. 오늘은 이 놀라운 장기가 어떤 과학적 원리로 작동하는지 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쓰는 수술 도구 아니면 실험실에서 쓰는 기구들. 이게 정말로 완벽하게 100% 무균 상태라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야기할 오토클레이브의 존재 이유이자 그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엑스플레이너에서는요,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그 강력한 증기의 원리는 뭔지, 또 우리가 싸워야 할 보이지 않는 적은 누구인지, 그리고 멸균이 상공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과학적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역사부터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죠. 이 놀라운 발명의 시작은 18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루이 파스테르, 다들 아시죠? 그분의 동료였던 샤를 샹베르랑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에 미생물학이 발전하면서 오토클레이브는 점차 현대 과학에서 없어서는 안 돼 필수 장비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오토클레이브는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증기에 있습니다. 이 증기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주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뜨거운 오븐에 손을 잠깐 넣는 것하고 펄펄 끓는 냄비 위로 손을 가져가는 거, 어느 쪽이 훨씬 더 위험할까요? 당연히 끓는 냄비의 증기죠. 순식간에 화상을 입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건조한 공기보다 포화 증거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오토클레이브는 바로 이 강력한 에너지 전달 능력을 이용해서 미생물을 파괴하는 겁니다. 네, 오토클레이브가 그냥 뜨거운 증기만 채우는 그런 단순한 장비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정밀한 과학의 산물입니다. 먼저 압력을 가해서 물에 끓는 점을 121도 이상으로 확 끌어올려서 훨씬 뜨거운 증기를 만들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증기를 넣기 전에 진공으로 내부 공기를 완벽하게 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기 주머니가 남아있으면 이게 단열재처럼 작용해서 미생물들을 증기로부터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증기가 모든 표면에 직접 닿아서 그 치명적인 에너지를 전달해야만 비로소 완벽한 멸균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오토클레이브가 싸워야 할 상대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세균이 아닙니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질긴 그야말로 끝판왕 같은 적이 있어요. 바로 박테리아 아포입니다. 박테리아 아포, 다른 말로 엔도스포어라고 하는데요. 이건 일부 박테리아가 생존하기 아주 불리한 환경에 처했을 때 만들어내는 뭐랄까 일종의 생존 캡슐 같은 거예요. 엄청난 열이나 방사선, 화학물질 같은 극한의 공격에도 버틸 수 있는 단단한 갑옷을 입는 셈이죠. 이 차이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대장균 같은 일반적인 박테리아는 한 60도 정도 온도에서도 쉽게 죽거든요. 그런데 이 아포는요. 그 60도라는 온도에서 죽기는커녕 오히려 최적의 성장을 보일 정도로 열에 대한 저항성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멸균 검증에 사용하는 지오바실러스 스테아로테르모필루스라는 아포가 있거든요. 이 아포는 일반 세균보다 증기에 대한 저항성이 무려 400배 이상 강합니다. 네, 400배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바로 이 점이 멸균 검증의 핵심 원리가 됩니다. 이 최강의 적인 아포를 죽일 수만 있다면 그보다 약한 다른 모든 미생물들은 볼 것도 없이 확실하게 제거되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멸균을 검증하는 가장 과학적인 접근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포가 실제로 죽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지시제, 영어로는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멸균 검증은 여러 겹의 확인 단계를 거치는데요. 우선 1단계로 특정 온도에 도달했는지를 색깔 변화로 간단하게 알려주는 화학적 지시제 CI가 있고요. 매일 오토클레이브의 공기 제거 성능을 확인하는 보이딕 테스트도 일종의 CI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확실한 증거, 최종 보스는 바로 생물학적 지시제 BI입니다. 이 작은 병 안에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 저항성 최강의 아포가 아주 높은 농도로 들어있는 거죠. 자,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BI 테스트의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멸균이 완벽하게 성공했다면 배양을 해도 아무런 미생물도 자라나지 않아야 해요. 깨끗해야죠. 하지만 만약 이렇게 군집이 자라난 게 보인다면 이건 멸균 과정 어딘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멸균 과정을 숫자로 표현하는 조금 더 깊은 과학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D값, Z값, F값이라는 개념인데요. 용어가 좀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D값부터 시작하죠. D값은요, 특정 온도에서 미생물의 수를 90%, 그러니까 딱 10분의 1로 줄이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 미생물이 열에 얼마나 잘 버티는가, 그 저항성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미생물이 죽는 과정은요, 이렇게 로그 함수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아포의 뒷값이 2분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2분이 지날 때마다 살아남은 미생물의 숫자가 100만 마리에서 10만 마리로, 또 2분이 지나면 1만 마리로 이렇게 10분의 1씩 팍팍 줄어드는 걸 의미해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핵심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D값은 미생물이 열에 얼마나 잘 저항하는지를 보여주고요. G값은 온도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값은 전체 멸균 과정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하자면 종합적인 치사율 점수, 최종 성적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F값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높은 온도로 시간을 짧게 하거나 반대로 온도를 좀 낮추는 대신 시간을 더 길게 하는 식으로 다양한 멸균 사이클을 설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모두 동등한 설경 효과를 가진다는 걸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 과학이 결국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결국 이 모든 건 우리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안심하고 치료를 받고 실험실에서는 믿을 수 있는 결과를 얻고 제약회사에서는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의약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안전망인 셈이죠.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추측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측하고 측정하고 또 반복할 수 있는 과학을 통해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겁니다. 오늘 엑스플레이너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더욱 복잡하고 또 열에는 약한 그런 새로운 의료기기들이 계속해서 나올 텐데요. 과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멸균의 과학은 앞으로 또 어떻게 진화해 나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우리 모두의 미래 안전을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